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입축구배스 작가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고 제일 여러분께 하고 싶었던 컨텐츠인데요, 오늘은 바로 축구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축구화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 발에 맞는 축구화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시행착오 과정이 굉장히 많았죠. 나이키도 신어보고, 아디다스 신어보고, 퓨마도 신어보고, 미즈노도 신어보고, 또 그 내에서도 되게 다양한 사일로의 제품들을 많이 신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씩 축구화를 사 모으는 편인데, 사실 이게 일반적이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또 축구화가 가격이 싸진 않잖아요. 물론 싼 것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브랜드는 바로 나이키입니다. 그럼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스타일로 하면은 당연 떠오르는 제품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머큐리얼입니다. 우선 머큐리얼 하면은 일단 가장 가벼운 초경량 축구화로 알려져 있는데요, 머큐리얼 특징은 굉장히 가볍고 또 그리고 공을 찰 때 그 느낌이 발에 그대로 전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큐리얼 하면은 떠오르는 선수들이 있죠. 호날두, 그리고 최근에 뜨고 있는 음바페, 머큐리얼을 대표하는 그런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 이름만 들어도 머큐리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빠르고 그리고 민첩한 움직임을 중요시하는 그런 공격수들에 특화된 축구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격수들만 신는 건 아니에요. 또 윙백 같은 달리기가 빨라야 하고, 그 다음에 스프린트를 자주 하는 그런 포메이션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축구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이키의 컨트롤 사일로, 바로 팬텀 시리즈입니다. 이전에 팬텀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 출시가 됐었습니다. 주로 미드필더 선수들이 신었던 팬텀 비전, 그리고 공격수들이 신었던 팬텀 베놈, 두 가지로 나눠서 출시가 됐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팬텀 GT로 통합되어서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팬텀 GT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사일러로 출시가 되었지만, 해리케인 같은 공격수들, 그리고 데브라이너 같은 미드필더 선수들이 이 팬텀 GT의 특징으로는 머큐리얼에 비해서 약간 묵직한 그런 킥감을 느낄 수 있는 축구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나이키의 터치 사일로 TM4입니다. TM4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이 필요 없는 시리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호나우지뉴가 신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영원한 캡틴 박지성 선수가 신었던 사일로이기도 합니다.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터치감이 좋고, 일단 발이 굉장히 편해요. 사실 TM4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일로에 비해서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화가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모델을 사더라도 크게 티가 나지 않는, 그리고 예전 것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는 그런 사일로이기도 합니다. 다음 알아볼 브랜드는 나이키 이어서 두 번째, Let's go, Sonny. 아디다스입니다. 아디다스의 스피드 사일로 하면은 이전에는 X, 현재는 고스티드입니다. 고스티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신고 있기 때문이죠. 고스티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은, 그리고 신소재가 들어간 축구화입니다. 굉장히 가볍고 터치가 발등에 그대로 전해진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축구화를 신어보면은 발 안이 다 비쳐요. 그래서 양말까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축구화입니다. 물론 스피드를 중요시 생각하고 일단 발등에 느껴지는 그 터치감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천해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등이 굉장히 아프고, 그리고 저도 한번 신어봤는데 발바닥이 조금 아프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다음은 아디다스의 컨트롤 사일로 프레데터 프릭입니다. 이 프레데터 프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존에 알고 있던 그 프레데터입니다. 프레데터인데 조금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프릭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프레데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베컴이 신었던 걸로 굉장히 유명했고, 요즘 또 베컴이 신었던 그 디자인 그대로 해서 복각해서 나오기도 했죠. 최근에 나온 프레데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돌기들이 축구화를 뒤덮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나온 이 색깔은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앞서 말했던 돌기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컨트롤을 위해서 돌기들이 제작된 거라고 하니까 이게 가마차기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신어보진 않았지만 많은 리뷰들이 있으니까 그 리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저는 이 프릭 제품은 사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중족부 저림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거든요. 아무리 예뻐도 발이 편하지 않으면 안 신게 돼. 다음은 아디다스 터치 사일로 코파센스입니다. 이 코파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온 제품입니다. 유선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텍스처가 들어가서 딱 봐도 터치감이 굉장히 좋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딱 봐도 약간 무겁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이 제품 또한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치감은 굉장히 좋고 또 이 슈팅을 했을 때 그 느낌, 그 천연 가죽이 주는 그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이 축구화 시장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푸마입니다. 푸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푸마 축구화 사도 돼?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전에 비해서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고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푸마입니다. 그럼 푸마의 스피드 사일로 울트라입니다. 이 울트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의 아게로 선수가 신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데 굉장히 얇고 굉장히 가볍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투탑 형님들께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울트라를 가장 편하다고 했었어요. 한번 저도 신어보고 싶었는데 사실 저도 아직은 푸마에 대한 약간 불신이 좀 남아있어서 구매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편한 착용감, 굉장히 좋은 터치감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푸마 한번 도전해 볼만 하겠죠? 다음은 푸마의 컨트롤 사일로 퓨처 Z입니다. 퓨처 Z의 경우에는 최근 네이마르 선수가 주 모델이 돼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축구화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퓨처 시리즈가 퓨처 네핏 지난 시리즈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퓨마에서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지 퓨처 Z로 완전히 축구가 뒤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국내 판매량도 괜찮고 또 굉장히 많은 프로 선수들이 신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도 한번 추천해드릴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컨트롤 사일로인 만큼 굉장히 편안하고 터치감 그리고 컨트롤할 때 이 용이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축구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퓨마의 터치 사일로 킹 플래티넘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처음에 출시할 때 네이마르 선수가 퓨마에 들어온 다음에 제일 먼저 신었던 축구화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네이마르가 얼마 신지 않고 바로 퓨처 Z로 넘어갔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터치 사일로와 동일하게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국이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축구화 브랜드 바로 미즈노입니다. 이 미즈노 같은 경우에는 이 시국이지만 굉장히 발이 편한 걸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 미즈노의 스피드 사일로 모렐리아 네오입니다. 이 모렐리아 네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스피드 사일로와 다르게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렐리아 네오 3가 나오면서 베타도 같이 나왔습니다. 베타의 경우에는 이 통 부분이 따로 없고 일체형으로 니트 소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3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그냥 분리되어 있는 그 텅이 있는 그런 축구화인데 사실 둘 다 신어봤을 때 굉장히 편해요. 정말 이거는 그냥 20만원 중반대 축구화를 산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모렐리아 네오. 저는 사실 스피디 사일로 다른 거 3개 다 발에 잘 안 맞거든요. 발볼이 좁아서. 그런데 스피디 사일로임에도 불구하고 발볼이 굉장히 넓고 굉장히 편하다는 그리고 또 천연 가죽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또 천연 가죽인데 잘 해지지도 않아. 다음은 미즈노의 컨트롤 사일로 모렐리아입니다. 이 모렐리아 같은 경우에도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는 축구화인데 모렐리아 네오와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무거운 무게 그리고 조금 더 안정감에 중점을 둔 축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짝 뭐 쉐입만 봐도 네오가 조금 더 날카롭고 그 다음에 모렐리아가 조금 더 뭉툭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발볼이 조금 더 높고 발등이 조금 더 높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렐리아 네오보다 더 편안한 그런 착용감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무게는 조금 더 나간다는 거. 다음은 미즈노의 터치 사일로 레뷸라입니다. 이 레뷸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신었을 때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구화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제품 또한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미즈노가 다른 브랜드의 축구화보단 당연히 천연 가죽이니까 좀 더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레뷸라는 신었을 때 딱 그냥 무거워.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이 축구화를 신고 딱 슈팅을 때렸는데 그 발등이 제대로 얹혔을 때 그 느낌 뭔가 쭉 나가는 그 느낌 때문에 레뷸라를 계속해서 신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 김영원 선수 같은 경우는 레뷸라만 쭉 신고 있고 레뷸라를 한 번 신는 사람들은 또 레뷸라만 계속 신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각 브랜드별로 어떤 사일로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면은 또 이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또 미즈노가 또 이 급을 나누는 이 기준들이 또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춰! 멈춰!
근데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한번 해봤는데 뭐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미즈노 뭐 그 외에 다른 브랜드도 많죠. 하지만 이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굉장히 거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뭐 발이나 발목 그리고 무릎, 허리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축구화는 조금 좋은 거, 조금 더 돈을 투자하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뭐 최상급 축구화만 신는데 이게 한번 신어보면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다릅니다. 정말 굉장히 다르고 돈 투자할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이 찍어드린 영상 말씀드린 거 토대로 해서 본인이 맞는 그런 축구 한번 잘 찾아보시고 본인에 맞는 선명한 소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입축구 발전 작가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 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축구 관련된 거 있으시면은 뭐 간단하게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또 좀 더 깊게 알아보고 싶고 궁금한 게 많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 이메일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다 답변해드리니까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연락 주시면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 발전의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